당신은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고 원하는 삶이 거의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막상 행동해야 할 순간이 오면 당신은 멈춥니다. 기다립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왜 당신의 뇌가 당신을 배신하는지, 그리고 이 패턴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야망은 넘치지만 게으른 사람들, 아이디어는 가득하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이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지능이나 재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건 심리학의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당신의 뇌에 새겨진 패턴의 문제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만들어진 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려볼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좋은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드디어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죠. 오늘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야. 오늘은 목표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딜 거야. 그런데 그때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몇 분만 스크롤하려고 했는데 그 몇 분이 1시간이 되고 정신을 차려보면 반나절이 지나 있어요. 점심 먹고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이 지나갑니다. 피곤함을 느끼고 의욕이 없어지죠. 내일 에너지가 더 있을 때 시작해야지 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자신에게 설명하죠. 또 하루를 낭비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내일은 다를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잠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진짜 내일이 오면 그 동기는 사라져 있고 다시 스크롤하고 다시 회피하고 해야 할 일 빼고 다른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몇 달, 어쩌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과연 자신이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은 끊임없는 내적 갈등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 당신은 위대한 것을 성취하고 싶어 해요. 그 부분은 큰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의 당신은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 부분은 안전을 원하고 편안함을 원하고 실패와 거절과 고된 노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편안함을 원하는 쪽이 이기고 있어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인간 심리학입니다. 목표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뇌는 그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고 불확실성을 보고 실패의 가능성을 봅니다. 뇌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쉬운 선택지를 선택하죠. 핸드폰을 스크롤해, 영상을 봐, 게임을 해.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걸 해. 뇌는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기분이 좀 나아지죠.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뇌는 목표를 회피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학습해요. 그래서 계속 회피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생존 모드입니다. 당신의 뇌는 자신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뇌가 단기적 불편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동안 장기적 행복은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회피하는 매일매일 당신은 회피의 습관을 쌓고 있습니다. 행동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는 매번 당신의 꿈은 중요하지 않다고 뇌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죄책감을 느끼며 침대에 누울 때 자신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갈수록 깨기 어려워지는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신이 그냥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특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동기부여만 더 있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동기부여 위에 인생을 지을 수는 없어요. 더 강한 게 필요합니다. 구조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작은 결정 하나하나를 통해 쌓아가는 거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당신이 아마 다루고 있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예요.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그보다 못한 건 전부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완벽한 계획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가 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고, 조건이 이상적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준비됐다는 느낌은 절대 오지 않아요. 이상적인 조건도 절대 오지 않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는 탁월함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절대 시작하지 않을 핑계를 뇌가 주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없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두렵습니다. 진짜로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쩌면 자신이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 봐요. 아이디어가 보기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꿈꾸는 것들을 해낼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마비시킵니다. 환상 속에 머무는 게 더 쉬워요. 계속 꿈꾸고 계획하고 상상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 꿈들을 절대 시험해보지 않는 거죠. 시도하지 않는 한 원하기만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 믿음이 공허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닙니다. 무행동이 성공의 반대예요. 실패하면 뭔가를 배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은 당신이 시도조차 해본 것보다 더 많이 실패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행동을 취했고 준비됐다고 느끼기 전에 시작했습니다. 동기부여가 아니라 꾸준함을 통해 추진력을 쌓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진 순간으로 추진력을 만들기 시작해야 해요. 그럼 이 사이클을 어떻게 실제로 깰 수 있을까요? 꿈만 꾸는 사람에서 실행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려운 일을 하려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행동을 취해야 해요. 특히 하고 싶지 않을 때요. 저항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때마다 뇌를 재배선하고 있는 거니까요. 불편함이 위험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관리의 근육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세요. 진짜로 하룻밤에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또 완벽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고르세요.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작은 것 하나요. 15분 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 문단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전화 한 통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걸 하고 내일 또 하고 그 다음 날도 하는 겁니다.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에요. 꾸준해지려는 거예요. 꾸준함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삶을 만드니까요. 글라스프에서 찾은 인사이트에 따르면 야망은 있지만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를 작고 관리 가능한 과제로 쪼개세요. 둘째,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쉬운 루틴을 만드세요. 셋째, 2분 규칙을 활용하세요. 뭔가 2분 안에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시작에 대한 초기 저항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자기관리는 처음에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싸울 거예요.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댈 겁니다. 피곤하다고, 휴식할 자격이 있다고, 내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 모든 걸 무시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도 앉아서 일을 해야 해요. 하지만 그걸 몇 번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쉬워집니다. 쉽지는 않지만 더 쉬워져요. 내가 불편함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적응하기 시작하고 결국 저항이 조용해져요.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환경이 당신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통제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작업 공간이 어지러우면 산만하게 느껴질 겁니다. 방해 요소에 둘러싸여 있으면 방해받게 될 거예요.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문제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보다 의지력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혹을 제거하고 집중하기 쉬운 공간을 만들어요. 기본 행동이 생산적인 행동이 되도록 삶을 설계해 놓는 거죠. 알림을 끄세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매일 집중 작업을 위한 특정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신성한 것처럼 보호하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불필요한 탭을 닫으세요.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세요. 집중하는 것보다 방해받는 게 더 어렵게 만드세요. 미래의 당신이 고마워할 거예요. 방해 요소를 제거할 때마다 결정을 제거하는 거니까요. 내리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결정은 실제 목표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예요.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얘기를 해야겠어요. 콘텐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아마 성공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생산성에 대한 글을 읽고 있을 거고요. 동기부여에 대한 팟캐스트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진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의 회피입니다. 배우는 것과 하는 것이 같다고 뇌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뭘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배우는 걸 멈추고 실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로버트 A. 하인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보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다. 뭔가를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게으른 사람들이 만든다. 흥미로운 역설이죠. 게으름이 때로는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당신의 게으름이 더 효율적인 방법 찾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게을러져야 해요. 불필요한 일을 피하는 건 좋지만 필요한 일까지 피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진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쁜 결과물을 만들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든 첫 시도는 형편없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한때는 초보자였어요. 모든 걸작이 엉성한 초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시도에서 놀라운 걸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대단해지려는 게 아니거든요. 시작하려는 거예요. 나타나는 습관을 쌓으려는 겁니다. 품질은 나중에 옵니다. 꾸준함이 먼저예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드릴게요. 저항을 느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전은 직선이 아니거든요. 실수할 거예요. 하루를 건너뛸 거예요. 실패할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쁜 하루 하나가 나쁜 한 주가 되게 놔두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쁜 하루 하나가 나쁜 한 주가 되게 놔두지 않아요. 실수 하나가 포기의 핑계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좌절을 인정하고 다시 궤도에 오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냥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자책도 멈춰야 합니다. 죄책감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수치심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 하루를 낭비했다고 자신을 미워하며 침대에 누울 때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신 자기 연민을 연습하세요.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 실수했어? 괜찮아.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계획한 걸 다 못했어? 괜찮아. 지금 당장 하나만 해. 계획한 걸 다 못했어? 괜찮아. 지금 당장 하나만 해. 용서는 자신을 놓아주는 게 아닙니다. 과거 실패의 무게 없이 다시 시도할 허락을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당신이 해왔던 것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꿈을 가진 사람, 잠재력을 가진 사람, 변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꿈을 가진 사람, 잠재력을 가진 사람, 변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신이 해왔던 것은 불편함을 피하는 거였죠. 내가 아직 불편함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배우지 못해서요. 이제 당신은 패턴 뒤에 있는 심리학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행동 없는 야망은 그냥 환상입니다. 바람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자기 연민 없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균형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행동을 취하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부족할 때 자신을 용서하는 연민도 필요합니다. 그 균형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변화에 대한 영상 보는 거 멈추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세요. 삶을 계획하는 거 멈추고 살기 시작하세요.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거 멈추고 자기 관리를 쌓기 시작하세요.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걸 뇌에게 가르칠 테니까요.
내일 또 작은 걸음을 내디디면 추진력이 커질 거예요. 어느새 예전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원하는 삶을 상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요. 이제 그걸 짓기 시작할 때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준비됐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지금이요. 언젠가가 아니라 준비됐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지금이요. 시작하고 계속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결정 하나씩, 작은 행동 하나씩. 그게 삶이 바뀌는 방식이에요. 그게 꿈이 현실이 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작고 꾸준한 선택들을 통해서요. 당신은 자신에게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이클을 깰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이에요. 망가진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패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이클을 깰 수 고군분투 있는 너머의 건 오직 당신이 당신 항상 되고 싶었던 버전의 당신이 있으니까요. 가서 그 사람이 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